이 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요 진우도라는 곳이죠. 진우도는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래섬 진우도에 투기바람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남권에 공항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해서 밀양, 가덕도, 김해공항 확장 등이 논의되던 시점인데 이때 이 진우도에 비행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커져가지고 그 아래 가덕도에 비행장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만 이렇게 묶어서 공항을 만들 생각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게 무산되면서 이 참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 땅을 산 사람들은 지금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낙동강 하구원, 낙동강 삼각주라고 하면 을숙도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 을숙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사람들을 철거시키게 된 계기는 이 낙동강 하구원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치 등 마을이 있었지만 명지동 지역을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마을도 사라져버린, 이렇게 사라져버린 섬, 강, 마을들이 참 이 낙동강 하구 쪽에는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낙동강 하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좀 어둡죠? 예전 항공 사진들이 좀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1969년에 비행기로 찍은 낙동강 하구원 지역입니다. 보시면 선악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김해와 부산 사이, 이 당시에는 아직 낙동강 지역 전체가 김해군이었습니다만 지금의 김해와 부산 사이를 흘러서 부산 신항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낙동강 본류, 원래는 지류였지만 본류가 된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아직 철새 도래지로서 관광지가 되기 전의 을숙도가 보이고, 여기는 아직 명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개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뻘밭인 상태의 명지가 보입니다. 그 요 아래에는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각종 크고 작은 섬들과 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낙동강 하류의 등이라는 거는 뭐 사취등이라든지 대마등이라든지 등이 있습니다만 섬보다는 좀 작고 평평한 모래무지? 모래 덩어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찾겠더라고요. 뭐를 등이라 부르고 뭐를 섬이라 부르는지. 이 중에 어떤 거는 대마등이고 어떤 거는 진우도고 해서 좀 구분이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김해공항이 보이죠. 이건 일제 때부터 있던 군사공항이 이때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북쪽 대조동으로부터 남쪽 명지동까지 많은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엔 항구들이 보이고요. 이쪽 녹산공단이 들어선 자리도 대부분 바다거나 뻘밭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산 경남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크게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9년 항공사진이나 70년대 초의 지도를 좋아하는데 이때부터 반세기 동안 한국이 얼마나 그 모습을 바꾸었나라는 것을 이런 예전 지도나 항공사진을 보면서 실감을 합니다. 이 중에 을숙도 쪽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까지가 흙인지를 잘 알 수 없게 뻘이 깊게 펼쳐져 있고요. 깊고 넓게 펼쳐져 있고요. 중간중간 작은 천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서쪽에 명지와 대저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강들이 흐르고 있죠. 이 강들 중에 일부는 지금은 사라졌고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 맞춰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69년 항공사진을 현재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을숙도에는 지금도 아까 항공사진에 보였던 천들이 일부 보이고요. 아래 보였던 대마등이라든지 장자도, 신자도, 그리고 진우도 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도고 어떤 건 등이어가지고 좀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었죠. 백합등, 도요등 이런 데는 이름이 예뻐서 가보고 싶은데 배가 정기적으로 있는 곳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요 진우도라는 곳이죠. 진우도는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는 유엔군이 만들어준 고아원이 있어서 유명했고, 한 번은 사라오 태풍 때 그 고아원이 전체적으로 태풍에 휩쓸려서 많은 인명사고가 있을 뻔한 것을 간신히 미군들이 구출해줬다는 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 신문 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진우도라는 게 어떤 섬이냐라는 걸 우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그어 있죠. 선들이 그어 있고 일부 인공물로 보이는 시설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는 물이 많이 불면은 좀 일부 잠기기도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무트로 드러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도 인공시설물 같은 게 보이네요. 부산이나 경남 지역 분들은 가끔씩 놀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배 타고. 근데 그 배가 정기적인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배를 빌려가는 경우, 배를 빌려서 부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 섬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배를 함께 타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인공 구조물들이 보이죠. 이 섬은 일부는 국유지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사유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여기 유명했던 게 2005년 10월 9일자 국제신문입니다만 모래섬 진우도의 투기바람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동남권에 공항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해서 밀양 또는 가덕도, 김해공항 확장 등이 논의되던 시점인데, 이때 이 진우도에 비행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커져가지고 그 아래 가덕도에 비행장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만, 그때 여기 진우도에 비행장을 만들려고 해서 9일 부산 강서구청과 지역 어업민들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의 모래 퇴적으로 생성된 이후 새들의 낙원으로 변한 진우도가 개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서울, 부산, 경남 등주의 주민 170명이 전체 면적의 80%가 넘는 136필지 65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요즘에도 섬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곳에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진우도 부지의 평당 거래 가격은 10만 원 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진우도는 이렇게 있고 지목은 잡종지, 임야, 유지, 무릉덩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총 139필지 중에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국유지는 적습니다. 그런데 모래퇴적이 계속되면서 땅이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건 다 국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섬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유지 중에 주 농심이 전체 면적의 13.83%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개인들과 공동으로 보유한 면적까지 합치면 이렇게 돼서 진우도의 최대 지주다. 그래서 이처럼 전국 각지의 외지인들이 진우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진우도 일대가 신공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우도와 가덕도 주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은 신공항 건설 예정 후보지 가운데 한 곳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진우도는 신공항 예정지가 되지 않았고, 요 가덕도 남쪽에 외해 쪽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아마 원래 계획은 마치 영종도가 섬 4개를 합쳐가지고 영종도랑 큰 섬을 만든 것처럼 요 진우도부터 묶어가지고 뭐 신자도, 장자도 등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공항을 만들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 제안을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게 무산되면서 이 참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 땅을 산 사람들은 지금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진우도라는 곳은 부산 역사 문화대전을 보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고요. 거의 물에 잠겨있는 상태에 너머로 조그맣게 모래사장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섬. 명칭 유래는 알 수 없다. 원래 외선 등, 이점 등으로 불리는 모래톱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마등이나 백갑등처럼 등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56년 이곳에 진우원이라는, 진실된 친구라는 이름의 고아원이 생기면서 진우도란 이름이 붙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2년 이전에 생겨난 모래섬입니다. 낙동강 하구원은 제가 동남권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연약지반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진우도도 길게 보면 1912년, 약 100여 년 전에 생긴 섬인 거죠.
그래서 1956년에 세워진 진우원은 1959년 태풍 사라오 때 경남 지역 분들에게는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 사라오 태풍이 이 섬에도 큰 피해를 입혀서 사람들이 모두 육지로 철수를 하였으며 현재는 건물만 남아있다. 2013년 현재 진우원 자리에는 동물의 사육장과 사료시설이 들어서 있다. 진우도에는 식수시설과 가옥이 있으나 주거용은 아니다. 그리고 진우도는 낙동강 하류에서 제일 늦게 형성된 섬으로 지금도 퇴적이 진행되어 매년 섬이 넓어지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낙동강 하류 쪽에 많은 등이나 섬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진우도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었다는 독특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1952년 2월 1일자 경향신문입니다. 한참 6.25 전쟁 때죠. 거리의 고아 수용. 부산 시내에는 특히 이번 전란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아들이 정처 없이 불황하고 있어 이 고아들의 구호는 물론 그 상태가 극히 우려되고 있던 바 이번에 사회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 중이던 준비가 완료되어 부산 거리에서 헤매는 고아 250명을 목포 감화원과 진우도 고아원에 각각 수용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이때 계획이 만들어진 거죠. 아직 진우원이란 이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2년 5월 7일 동아일보. 재밌는 내용이 보여요. 진우도 민주시, 민주주의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식.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이 재생의 보금자리로 작년 5월 8일에 탄생을 본 향린원.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향린원이었나 봅니다. 향린원 진우도 아동민주시에서는 명 8일로 다음 날짜 내일 8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동시에서는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동시에 제6대 진우도 민주시장을 선출하리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기사들을 보면 여기서는 고아들을 모아서 일종의 자치를 행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우도 민주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곳이죠. 그래서 보면 저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만 진우도에 서울 불황아를 수용한다라든지 아동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고아원 유엔군에서 출전 기념으로 건립했다. 또는 고아들의 낙천지 미군이 진우도에 건설 등의 기사들이 보입니다. 55년 8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고아의 낙원 진우도 이렇게 진우도 위에 만들어진 고아원 건물이 보이고요. 자주 활동을 지향 동란의 상처 입고 갱생하는 273명 완비된 민주주의 형태 모여있는 고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던 진우도인데 59년에 사라오 태풍이 옵니다. 1959년 9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몰사 물에 수몰되어 사망한 것도 수세대 낙동강 하류에서 보시면 좀 작습니다만 낙동강의 삼각주인 대마등 부락은 수마가 완전히 삼켰으며 대마등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현재는 사진을 보시면 섬 중간이 비어있고 옆으로는 인적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나 봐요. 이분들이 완전히 섬이 잠겨버려가지고 사람을 살 수 없게 돼버렸고 고아의 섬으로 이름 높던 진우도와 월숙도의 나병환자 수용소도 물바다에 잠겼다. 한편 전기 앞에서 말한 고아들과 나병환자들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개간지와 숙소를 잃은 채 뿔뿔이 헤어진 형편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우도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59년 9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100여 아동 구출, 진우도의 태풍, 예보 전달간 순경이 경찰이 태풍 온다고 전달하러 갔다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연락을 해서 구출을 한 거죠. 이곳 명지 지서 근무 정무영, 손재현 두 순경은 지난 17일 태풍 예보와 추석 선물 전달차 관하 앞바다에 있는 진우도의 고아원에 왔다가 때마침 태풍이 뒤덮쳐 몸둘 곳을 몰라 아우성치고 있는 고아 130여 명을 기민한 지휘로 구출하였다고 하여 관계관뿐 아니라 일반인의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참 전화도 안 되고 전신도 없는 상태에서 섬에 추석이니까 선물 주러 갔다가 마침 운 좋게도 위기에 처한 섬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해서 특히 미군이 도와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장병들이 동원돼서 군경이 출동해서 이 고아들을 무사히 탈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구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우도에 있던 고아원 향린원은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상남도 김해시 중에서 수로왕릉 있는 도심 말고 김해시긴 한데 사실상 창원이라든지 밀양 등과 더 가까운 지역인 진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진영의 진영읍 열엘이라는 곳에 위치를 옮깁니다. 현재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우원이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우원이라는 건물이 꽤 여러 채가 들어서 있고요. 진우원 창립 50주년 기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참 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서 무사히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짠했고요. 그래서 진우원 50주년을 축하하며 진우 가족들과 형제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머로는 부산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고원이라든지 양로원이 참 그런 위치에 있죠. 땅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현재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진우원 시설 현황, 진우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설치 연월은 54년 11월 1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명이 입소해 있고 1955년 11월 1일 김해군 명지면 신오리 진우도에 개원했다. 이때까지는 낙동강 주변이 대부분 김해군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이 1963년에 고양군, 양주군, 광주군, 시흥군, 김포군의 땅을 대거 뺏어와가지고 지금의 대서울특별시가 된 것처럼 부산이나 대전, 광주 등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까지는 김해였다. 그래서 55년에 김해의 명지면, 지금 명지 신도시의 명지입니다. 신오리 진우도에 개원을 했고 56년에 허가를 받았다가 불과 4년 뒤인 59년 9월 17일에 사라오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돼서 같은 김해군 땅의 끝에서 끝인 진영읍 신용리로 옮겨왔다. 그게 지금 진우원의 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진우도는 부산이고 현재 진우원이 있는 진영은 김해여서 왜 다른 관할구역으로 갔나 싶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같은 김해군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던 건물은 2002년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최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었다. 보시면 55년에 김해군 명지면 신우리 진우도, 60년에 진영읍 신용리, 그리고 2001년에 진영읍 열애리로 신축 이전했다. 그게 지금 제가 답사를 했던 진우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참 사연이 많은 곳이죠. 그랬던 곳이 가장 최근에는 신공항 관련으로도 사람들이 입길에 오르내렸으니 참 기구한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낙동강 하구원, 낙동강 삼각주라고 하면 을숙도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라고 하죠. 김종환 사진가가 남긴 사진집인 을숙도란 책이 있습니다. 이건 사진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약간 못 찍었습니다. 보시면 표지에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인 철새의 낙원 을숙도가 있는데 원래 을숙도도 아까 대마등이나 진우도처럼 사람이 살았던 섬입니다. 97년에 찍은 파박과 주민의 모습입니다. 명지는 대파가 유명하죠. 이건 지금은 명지 지역 개발로 인해서 사라진 해청마을이란 곳입니다. 파밭이 있고 그 너머로 명지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이죠. 이런 파밭이 6.5 사진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파를 수확하고 있는 을숙도의 농부들. 참 농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람도 많이 살았던 섬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고 한편으로는 철새 도래지로서 보호도 하는 그런 모순적인 정책이 취해지면서 주민들이 상당수 주민들이 이주를 강제당합니다. 그러면서 파밭은 황폐해지고 파헤쳐지고 시계가 나뒹굴고 있는 집이 있었겠죠. 집이 철거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집에 있었을 텔레비전도 나뒹굴고 있고요. 저 너머에는 농막만 보입니다. 밭도 파헤쳐져 가지고 황무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았다가 살지 않게 되는 과정의 을숙도 모습을 보여주는 증언 중에 하나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유명한 조세희 선생이 남긴 사진 산문집 침묵의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 속편에 해당하는 이 책이 좀 덜 알려져 있고 고서점에도 거의 지금 나돌고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만
이 책을 보시다 보면 중간에 이 을숙도의 모습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워낙에 그 인용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짧게만 보겠습니다. 80년대 초에 있었던 강원도 사북 사태 이야기를 조세희 선생이 했는데 그 앞에 섬 이야기를 할 때다. 섬이 언제나 아름답게 보여 찾아간 것만은 아니고 을숙도라 불리던 그 섬을 나는 사상공업단지에 들을 때 바라보곤 했다. 이거 그 뒤에 이 책의 뒷부분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강제당해서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살았던 아이의 일기장이라든지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리고 철거반대 투쟁을 했던 모습들이 생생히 남아있어서 안타까웠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책을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 적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렵게라도 구해서 찾아보시면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일 겁니다. 이 지역, 이 을숙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사람들을 철거시키게 된 계기는 이 낙동강 하구원 건설이었습니다. 뭐 조세희 선생의 책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 특수, 그러니까 아랍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 있던 수많은 건설 기자재들이 있었겠죠. 포크레인이라든지 수많은 건설 기자재들이 있었는데 중동 특수가 끝나면서 이 기자재들을 놀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차원에서 국내 수요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해외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자재들을 국내로 가져오게 해서 건설업체들을 계속 운영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하구원이라든지 하구뚝이라든지 영산강 하구원처럼 강물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무트로 들어오게 되면 하류가 소금물에 오염이 돼서 땅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구원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치수 사업의 일부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하구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을숙도는 사람이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곳이 된 거죠. 을숙도에 대한 기사가 몇 개 있습니다. 앞서서 진우도가 사라오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낙동 갱생원이라고 하는 음성 난환자, 그러니까 한센인 병력자분들이 그 섬에 을숙도에 들어가려다가 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돌고 있다라는 이야기. 낙동 갱생원의 피수용자들은 지난 63년 7월의 사라오 태풍을 만나 서구 을숙도로부터 작년 7월 용호동 뒷산에 옮겨 정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축출 운동에 부딪혀 지금 있는 곳은 동리에서 약 2km 이상 떨어진 삼봉우리이다. 용호동이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한센 병력자분들이 많이 사셨던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어느 지역을 가든 이렇게 현지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반대운동을 벌여서 계속 떠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원래 정부가 을숙도에 보내려고 했다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요 김정한 선생의 그린 모래톱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을숙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밀어내요. 그래서 용호동으로 갔다가 논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반대에 부딪혀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유명한 소설인 사하촌이라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있었습니다만 사하촌, 절 아래에 있는 마을 이야기죠. 서울로 비교하면 봉은사 아래에 있었던 지금의 코엑스 자리에 있었던 마을들이 사하촌에 해당하는데 그 사하촌이라는 소설이 유명했고, 그리고 동남권에서는 이 모래톱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모래톱 이야기의 모래톱이 바로 을숙도인데요. 이 소설이랄까요? 이건 뭐 연극도 있습니다만 이 글은 낙동강 하구원을 만들면서 쫓겨나게 된, 그래서 철거에 반대하는 을숙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을숙도에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한센인들을 을숙도로 이주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을숙도 주민들이 어떻게 반발을 했는가 등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을숙도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고 조마이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망만 하다고, 또 주머니 같다 그래가지고 조마이섬이라 부르는데요. 부산 쪽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매번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룻배가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나룻배가 안 오는 바람에, 늦게 오는 바람에 학교에 지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초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맹지면에서 나룻배로 다니는 아이다. 그러니까 명지에서 나룻배로 다니는 아이다 라는. 그래서 명지면이라면 김해 땅이다. 낙동강 하류 강을 건너야 부산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조마이섬, 그러니까 을숙도에 사는 주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좀 호기심을 느끼고 명지로 가는 하단, 부산의 하단이 있죠. 하단 나루까지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6.25 때 만났던 어느 노인이 있어서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일대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조마이섬이라는 데도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집 두 집 띄엄띄엄 땅을 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일반 농촌 마을처럼 있는 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농사가 지을 곳이 있으면 농사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논밭을 이루고 조그맣게 집이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 이건 지금 사라진 명지 일동의 농촌 마을들입니다만 이렇게 작게 마을들이 있고 중간중간 창고가 있고 한참 가면 또 다른 마을이 보이고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 낙동강 하류 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요. 요 을숙도, 조마이섬도 지금은 이렇게 메모리얼 파크라든지 에코센터만 있습니다만 띄엄띄엄 이 서쪽 지역의 명지동과 마찬가지로 농촌 마을들이 또는 농촌 집들이, 농가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섬에 우연히 학생 가정 방문을 갔다가 6.25 때 알고 지내던 노인을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노인이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했던 게 자기 고향인 조마이섬에 문둥이 떼가 이주해 왔을 때, 한센인들을 말하는 겁니다만 이게 소설에 있는 단어니까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문둥이 떼가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경찰 신세를 졌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문둥이 떼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낙동갱생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일제에서 와서 땅을 뺏기도 하고 정부가 또 우리 주민들이 아니고 일반인하고도 다른 한센인 환자들을 이주를 시키려고 그래서 반대를 했다. 우린 늘 정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왔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 소설가 김정은 선생의 입장은 아니고요. 이 김정은 선생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과 정반대의 관점에서 한센인의 입장에서 마을 주민 간의 대립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단지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황순원의 소설 말고 보면 나환자 수용소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수용소 자유원 원장의 비행을 보다 못한 나환자 200여 명이 부정사실을 폭로했더니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쫓겨나서 나환자분들, 한센인 병력자분들이 자신들의 낙원을 새로 건설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소설인데, 그러니까 이 김정은 선생은 워낙에 50년대에는 나환자 문제, 한센인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으로는 한센인들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마을에 이주할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처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두 번 다뤘던 거죠. 근데 그중에 이 모래톱 이야기에서는 을숙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차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사라오 태풍 때 을숙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 소설 속에도 물이 넘칠 때 이 을숙도를 비롯한 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이 넘는다지 구포다리가 우투릅단다. 그래서 다행히 하단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통한다길래 얼른 그것을 집어탔다. 군데군데 시뻘건 뻘물이 개울을 이루고 있는 길을 차에 철버덕 기어가듯 했다. 대티곡에서부터 내 눈은 벌써 김의 들판을 더듬었다. 거두대 집이 있는 조마이섬 일대는 어느덧 벌건 홍수에 잠겨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이제 수박이 동동 떠다니고 있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사실은 수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 나룻개는 을숙도로 건너가기 위한 하단이죠. 하단이라고 하면 지금도 을숙도는 하단에 속해 있습니다만 요 괴정천 동에서 서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괴정천 아래에 지금도 하단 포구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참 더울 때 답사했던 부산의 낙동강 동쪽 지역입니다. 가보면은 이 지역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햇님공원이라는 곳인데요. 가보시면 이런 하단포구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까지 포구였던 거죠. 지도상 보시면 현재는 하단 유수지, 어울마당, 가락타운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내륙 지역까지 포구였던 거예요. 지금은 그 서쪽에 하단 출장소라고 해서 한참 이제 멀어진 상태입니다. 바다하고 멀어진 상태입니다만 옛날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단 포구, 하단 나루는 이런 모습으로
모습으로 아직도 도시 속의 어촌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어민 휴게실이라고 해서 이 개자가 어이가 아니라 예의로 되어 있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만 여전히 어촌 마을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참 이 모습이 제가 일본에 유학했습니다만 도쿄만 들어가는 스미다강 하류가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한국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천이 운하처럼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좀 인상적인 모습이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선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습, 참 이거는 한국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부산당 모습이기도 하고 약간 동남아 느낌도 나죠. 일본이라든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이게 하단포구입니다. 이 조마이 섬의 선생님은 을숙도에 사는 건우네 집이 폭우가 내려서 잠길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 이 즈음에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사람이 살던, 하지만 언제나 물이 조금이라도 비가 많이 내려서 낙동강 물이 불어나고 밀물이 오면 늘 생사의 위협에 놓였던 을숙도. 그래서 결국은 행정당국으로서는 이런 하류의 낙동강 하구에 있는 작은 섬들에선 주민을 뺐어야 했을 겁니다. 또는 명지 신도시라든지 녹산, 신호동처럼 아예 간척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바꾸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예전부터 살아오던 모습을 지키려고 했고 그런 행정당국의 의지에 반발하려는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낙동강 주변 명지동 주민들이 배에 타고 철새보호 수상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철새들을 밀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상공단 쪽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서 자연환경에 오염되다 보니까 철새 도래지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중의 압력으로부터 지키자고 하는 움직임이 이 하류 지역 주민들로부터 있었던 거죠. 이건 84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부산 을숙도 농민 보상 요구.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이룽도 주민 122가구는 10일 낙동강 하구뚝 공사로 이번 폭우 때 섬이 침수돼 뚝이 만들어지면서 바닷물이 좀 상류로 들어가야지 아래쪽에 물이 덜 잠기는데 뚝이 막아버리다 보니까 자기 섬들이 더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폭우 때 섬이 침수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면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부산시가 가구당 600만 원씩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을숙도 그리고 이룽도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룽도라는 곳은 이 부산 경남 지역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분들에게는 낯선 곳이라서 그냥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섬을 을숙도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을숙도라 말하는 섬의 북쪽은 이룽도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독립된 섬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69년 항공사진입니다. 요 아래쪽이 을숙도고 위에 이렇게 약간 천으로 강인지 천인지 바다인지 모를 물길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룽도인 거죠. 근데 현재는 이거 모두 묶어가지고 을숙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4년 당시까지만 해도 을숙도와 이룽도는 다른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형태로 요 대저동 그리고 명지동, 강동동들도 수십 개의 섬들이 있었던 거고 섬이 하나하나씩 엮여져 가지고 큰 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섬들의 이름이 사라졌을 겁니다. 현재는 맥도라는 섬 정도가 이름을 남기고 있죠. 을숙도, 이룽도 왼쪽에 명지 신도시가 있고요. 에코 델타시티 친수지역, 여기는 강동동, 이 오른쪽은 대저동입니다만 김해공항이 보이고 여기에 맥도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왼쪽에는 평강천도 흐르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맥도강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이 지역은 특별하게 맥도라는 이름이 지금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뿐 아니라 원래 다른 데들도 다 섬 이름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알려져 있고 일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게 흐르고 있는 하나하나의 물길들도 다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취등이라고 그 아래에 있었던 대마등이라든지 백갑등처럼 여기도 원래는 독립된 등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완전히 간척이 끝나버려서 등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사취등 마을이 있었지만 명지동 지역을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마을도 사라져버린, 이렇게 사라져버린 섬, 강,
마을들이 참 이 낙동강 하구 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짠한 느낌은 받곤 하고 매번 갈 때마다 차로 쓱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제 걸음으로 또 버스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아다니면서 예전의 흔적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한 한 보름 뒤 아마 이 방송이 방영되는 날로부터 한 1, 2주 전쯤에 제가 이 낙동강쯤에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강동동과 대조동 쪽을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10월 말 11월 초 즈음이 걷기엔 좋은 계절입니다. 10월 초까지는 아직도 덥고 11월 말이 되면 추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 낙동강 지역, 요 하구원 낙동강 하류 지역을 찬찬히 걸으려고 하루쯤 시간 내서 걸으려고 반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고요. 드디어 때가 와서 이 방송 녹화하고 나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아사에서 동남권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 책에서 선언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심사가 이제 대서울과 중부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딘가 또는 제주도 어딘가에서 저를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 잠깐이라도 함께 저하고 도보로 대중교통으로 그 지역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동남권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이 책을 통해서 답사 방법론을 좀 공부하시고 제가 그간 도시아사에서 대서울과 중부권을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 대서울과 중부권이 아닌 어느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